자, 민족 분열 통치와 국내외 항일 민족 운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1920년대 식민 통치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교과서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역사 속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그 포스터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뭐 조선 형평사라는 조직에서 만든 이제 포스터인데 여기 보면 형평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자, 우리가 이 백정 여기 지금 백정이 나오는데 백정들은 우리가 조선 시대에 그러니까 도축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뭐 이제 직업이 천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 백정들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1894년에 갑오개혁 이후로 신분제가 이제 철폐가 됐죠. 법으로 이제 평등 사회가 됐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식민지 시기, 이 시기 20년대 와서도 이러한 백정들이 이렇게 차별받는 게 그대로 이제 계속 또 차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정들이 이제 주도해서 이제 조선 형평사 만들고 형평운동이라 그 평등운동, 형평운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평등하게 대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운동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참고로 보고요. 자, 이제 문화통치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한민족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문화통치라는 유화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문관도 총독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 헌병경찰제, 보통경찰제로 바꾸겠다. 한국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 언론, 출판, 집회, 결세 자유도 일부 허용하겠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요런 게 만들어졌고요. 자, 내려와서 자, 조선 민족운동에 대한 대책 보면은 자, 핵심적인 친일 인물을 골라서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각종 종교단체를 중앙집권화하고 그 최고 지도자의 친일파를 안친다. 수재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친일, 요게 이제 공통적으로 들은 게 뭐야, 다. 친일파. 친일파를 양성하겠다. 즉, 민족 분열 통치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겠다. 자, 지금 이제 문화통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막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야, 여기. 문화통치의 실상이 중요한 거예요. 자, 실제로 문관 총독은요, 광복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임명된 적이 없었고요. 자, 보통 경찰로 대체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경찰력은 크게 강화되고, 또 언론도요, 검열제도 실시해서 기사들 삭제, 정간, 폐간, 이렇게 이제 조치를 내려고요. 한국인이 고등교육, 전문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보면은, 자, 3.1운동에서 분출된 한민족의 단결된 힘을 분열시켜서 다시는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자, 일제는 친일파를 양성해서 한민족을 이간, 분열시키는 한편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자, 독립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더욱 강화했다. 이 치안유지법이 그러니까 우리 그 식민지 통치의 어떤 치안을 이제 흔드는 그런 사람들 이제 잡아서 가두고 하겠다라는 처벌을 가겠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 치안을 좀 막 이렇게 위협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일본 입장에서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러한 치안유지법을 이제 근거로 해서 많은 이제 그 처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 수탈 볼게요. 자, 세 번째 줄에 한국에서 쌀 생산량을 늘려서 식량 부족,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했고요. 자, 근데 오히려 증산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욱 식량이 사정이 악화된 거예요. 또 농민은 이러한 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까지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막 지금 뭐 종자를 개량한다든지 뭐 수리 시설을 확충을 한다든지 뭐 개간 간척 사업 막 이런 거 이제 하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쌀 생산량이 늘어나요. 근데 그런 비용은 다 우리 일반 농민들이 됐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만주나 연해주 막 이런 걸로 이제 이전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주해서 살았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도표를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생산량과 수탈량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으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돼? 증가해요. 생산량이. 자, 근데 오히려 국내 소비량은 줄어들었다라는 거야. 이상해. 쌀 생산량을 늘었는데 우리 국내에서 쌀을 이제 소비하는 건 줄어들었어. 알고 보니까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엄청 늘어났다. 근데 비율을 한번 보세요. 이 증산량과 이 지금 수출량을
수출량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늘어난 것보다. 자,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쌀 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량이 줄어든 이유는 증산된 쌀보다 더 많은 양을 일본으로 이제 반출했기 때문에 수출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여기 뭐 검열로 삭제된 여기 막 빈 공간이 보이잖아요. 이제 검열, 사전 검열 해가지고 이제 삭제된 그런 기사들이 이제 보이고요. 자, 1910년대와 20년대 경찰 서해 수가 어떻게 돼? 700개에서 2000개 이렇게 늘어났고요. 경찰관의 수도요. 5,000명에서 18,000명 이렇게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죠. 문화 통치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경찰력은 더 강화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제의 문화 통치는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회유하려는 속임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국내외 이제 다양한 민족 운동 한번 볼게요. 자, 1920년대에 보면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민족주의 계열, 또 하나는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민족주의 계열은요, 우리 조선민족 전체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사회주의 계열은 식민지 조선의 민족해방과 조선 사회 내부의 계급 해방을 목표로 삼았는데, 자, 일단 여기 실력 양성 운동해서 요거는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 이제 그 주도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20년대 들어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활발해지자 자급자족, 국산품 애용 등을 통해서 한국인의 산업을 보호하고 민족 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자, 물산 장려 운동. 20년대 이제 일본 그 이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그 회사령이 일본인들이 이제 막 들어오게 일본 그 자본가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막 공장 회사 많이 만든단 말이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 회사 타격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거 우리가 쓰자라고 하면서 물산 장려 운동을 추진한 겁니다. 자, 평양에서 시작되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또 우리 일제 식민지 교육에 맞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대학을 세우려는 자,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추진되고요. 자, 이상제 등이 밀립대학 기성준비회 만들어서요. 이제 모금 활동 펼쳤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패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농촌 계몽 운동을 이제 전개해요. 자, 조선일보에서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고 하면서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하고요. 동아일보는요, 자,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야. 자, 지금 여기가 민족주의 계열에서 이제 그 독립운동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산장려운동, 일립대학 설립운동, 농촌계몽운동 이런 거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고요. 자, 여기 분화로드 운동 포스터가 있습니다.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라는 건 러시아 말이고요. 그 뜻이 민중 속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 백성들 사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로 들어가서 이제 교육시켜서 계몽 시켜주자 이런 거예요. 자, 밑에 내려오면 물산장려 운동이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줄에 일제는 1920년에 회사령을 폐지하고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제를 이제 시행했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 역사탐구 문제 보면요. 물산장려 운동이 전개된 배경 뭐겠어요? 회사령이 이제 폐지가 되고 자, 신고제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일본의 자본가들이 우리 한국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물산 장려 운동 시작했다라는 거지. 자, 넘어가세요. 자, 이제 사회주의에서 이제 한 운동인데, 자, 농민 노동 운동이에요. 계급 해방.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뭐 자본가와 대치가 되는 게 노동자고요. 또 지주와 대치되는 게 농민이죠. 그러니까 이 자본가와 노동자, 지주와 농민, 계급 해방, 해방하자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줄에 사회주의 세력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농민 노동자 단체를 조직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을 섰는데, 자, 두 번째 줄, 두 줄 내려와서 소작권의 잦은 이동 반대, 소작료의 인하 등을 요구하면서 소작쟁이가 나오고요. 자, 장시간의 노동과 저임금, 민족차별에 시달리던 한국인 노동자도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노동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농민 노동운동은 처음에는 생존권 투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차 항일 민족운동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처음에는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농민과 노동자들이 이렇게 이제 투쟁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이제 점점 확대가 되면서 일본 전체에 대한 항일에 대한 어떤 이제 큰 민족 운동으로 이제 커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밑에 내려오면 역사 탐구에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농민운동, 노동운동의 어떤 그러니까 여기 원인, 왜 이렇게 일으켰는지 여기 있죠. 이런 원인과 그 다음에 대표적인 어떤 사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 농민운동에서는 암태도, 소작쟁이, 노동운동에서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기 밑에 문제는 농민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된 이유, 결국엔 여기 위에 그 배경이 있죠. 그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호, 그 배경에 대한 주장을 하겠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학생들이 주도했던 민족운동을 볼게요. 자, 1926년에 여기 두 번째 단락에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 학생층과 연대해서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했으나 사전에 발각이 되어서 실패했대요. 자, 3.1운동이 고종의 장례일에 맞춰서 이제 일어났다면 지금 이제 순종이 돌아가셔가지고 순종의 장례일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 3.1운동처럼 그때처럼 독립운동, 만세운동 계획하자라고 했어. 일본도 그러면은 좀 이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3.1운동 때처럼. 자, 지금 순종이 돌아가셨으니까 또 만세운동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감시가 이제 더 철저해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들킨 거야. 일제의 감시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계획을 했던 사회주의, 그다음에 민족주의 다 잡혀가요. 근데 학생층은 이제 들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 학생층이 이제 주도해서 자, 순종의 인산일, 자, 6월 12일 일제 상황 경비를 들고 자, 만세 시위를 벌였고요. 자, 60만세 운동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일제의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연대 노력은 이듬해 신간회가 창립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9년 광주발 통학열차 안에서 일어난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벌어졌다. 여기 60만세 운동도 기억하고요. 자, 그래서 자, 3.1운동 이후에 국내에서 일어난 가장 규모가 큰 민족운동이었다라는 게 큰 의의고요. 여기 보면은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경문 볼게요. 검거된 학생 탈환시키자. 경찰 교내 침입하지 마라. 식민지 노예 교육제도 철폐해라. 라고 하는 이제 경문을 뿌리면서 운동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29년 10월 30일 광주발 통학열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자 한일 학생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학생들 간의 싸움에서 시작됐지만 이게 이제 좀 더 확대가 돼가지고요. 일본의 어떤 식민지 교육제도에 대한 어떤 이제 저항, 그 다음에 식민지 전체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 독서회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학생을 동원하면서 확대가 됐고요. 신간회 등의 지원으로 전국으로 확대됐다. 아까 60만세 운동 끝나고 나서 신간회라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이 만든 단체가 있어요. 당시 국내에서 활동했던 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거든요. 이 단체에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했다라는 거 좀 큰 의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 기억을 하고요. 자, 이제 넘어가세요. 밑에 문제 볼게요. 자, 전국적인 규모의 민족운동 발전하게 된 이유, 요거예요. 독서회를 통해서 확대했고요. 또 신간회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자, 이제 신간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볼게요.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서로의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극복하고 민족 협동 전선을 모색했다. 자, 일제감병기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 단체인 신간회가 창립이 되었고요. 자, 아무래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이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 다 여기에 뭐 가입을 하겠지.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대 규모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전국적으로 지회를 만들어 강연회, 연설회, 뭐 야학 이런 거 하고요. 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런 거 이제 하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신간의 자매단체로 근우회라는 여성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오른쪽에 여기 이상재, 아까 밀립대학 설립운동 막 주도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초대 회장이었고요. 자, 근우회, 근우 잡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자, 여기,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인의 자치권을 획득하자는 자치론이 제기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민족주의 계열이 크게 두 가지로 쪼개지거든요. 하나는 타협적 민족주의, 하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한 게 지금 자치론이야. 자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통치한다. 엄청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치는 우리가 당장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식민지 지배받는 거를 인정을 하자, 타협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대신에 식민 통치하는 건 우리 조선인들이 하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식민지를 인정한다. 근데 그 외에 비타협적은 식민지 자체를 부정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 플러스 사회주의자들이 연대해서 만든 게 이제 신간회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대부분 이제 친일파로 이제 약간 이제 변절을 하게 돼요. 자, 내려와서 여기 강령을 한번 봐볼게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일체의 기회주의를 부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기회주의가 뭘까요? 기회를 쫓는다라는 거지. 결국에는 뭐야? 요거예요. 자치론을 주장하는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국내에서 벌어진 이제 20년대까지 이제 국내에서 벌어진 우리 민족운동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72쪽으로 넘어와서 자, 이제 단원 마무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제 시험 범위 그 부분까지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여기도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단답형은 4번까지, 서술형은 10번까지예요. 자, 먼저 단답형 볼게요. 일제가 국권을 강탈하고 우리 민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설치한 식민주의 최고의 식민 통치기구, 그렇죠. 조선 총독부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임시정부가 외교활동을 위해서 미국에 설치한 기구는 구미위원부. 자, 일제가 3.1운동 이후에 유화정책으로 내세운 것이었으나 실상은 우리 민족을 이간, 분열시키기 위한 정책, 문화통치가 되겠죠. 자, 네 번째, 20년대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자급자족, 국산품 애용 등을 통해서 한국인의 산업을 보호하고 민족 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전개한 민족운동은 물산장려운동이다 라는 거고요. 자, 이제 서술형 넘어갈게요. 자, 3.1운동의 결과 세 가지래요. 첫 번째, 식민 통치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지. 방식이 자,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변화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외국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래와 같은 강령을 내세운 단체를 쓰고요. 이 단체의 결성이 갖는 의의래요. 자,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단결, 기회주의를 부인한다라 했어요. 요 단체는 신간회인 거고요. 자, 신간회의 의의 보면은 자, 사회주의 진영과 그 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이 연대하여 이제 창립했다 라는 게 이제 그 의의고요. 그러니까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만들었다라는 거야. 조직했다. 그 다음에 우리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 운동 단체가 결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1920년대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